약순물 함부로 마셨다간 큰일 납니다. 아침에 약수물을 잘못 먹으셨는지. 종일 복통을 동반한 장염 증상과 함께 주체하기 힘든 초능력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술을 마시려면 곱게 마셔야지. 이게 뭐야 이게?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지만 야, 너 치킨집 그런 거 아빠가 다른 데다 차려줄게. 짭짤한 부수입도 따른다는 것을 깨달은 흔한 중년 아재.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약자들의 영웅으로 등극. 로또인지 저주인지 살짝 아리송한 그 능력으로 말하자면 디렉터스 컷 오늘의 영화 염력입니다. 저도 껴주세요. 껴주세요. 애니메이션 연출 당시 연상호 감독은 주로 사회적인 이슈와 또 사실적인 이야기를 다뤄왔습니다. 반면에 실사영화 감독으로서는 상상에서만 가능한 소재를 스크린에 담아왔는데요. 허나 좀비에 이어 초능력을 소재로 한 이 작품에서도 감독의 시선은 결국 평범한 소시민들과 사회적 약자,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습니다. 아직 본인의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통 모르는 은행경비원 신석헌 씨. 그저 복통이 가신 것만도 다행일 따름이었는데 이젠 정말 술을 끊던가 해야지 하던 그때 여보세요? 저 루미예요. 엄마가 돌아가셔서 알고는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가족을 떠난 지도 어느덧 10년. 어쨌든 뭐 아빠니까요. 몰라보게 장성한 딸 루미는 죽은 엄마와 함께 치킨집을 하며 생계를 꾸려왔다고 하고 저 혹시 루미 씨 아버님 되시나요? 네. 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한 청년 정연을 통해 석현은 재개발로 인해 루미의 가게가 강제 철거 위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아, 이 집 치킨 정말 맛있었는데. 아, 이거 저 방송에도 나오고요. 그런데 너 루미랑 무슨 관계야? 관계요? 너 루미 좋아하냐? 아니요? 루미 책임질 거 아니면 연하나 형한테 헛바람 불어넣지 마. 앞으로 내 딸은 내가 책임진다. 아버지,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누가 말했던가요? 손은 눈보다 빠르다고. 쫄지의 몸개그로 모양은 좀 빠졌어도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노릇. 그리고 마침내 처음엔 취중에 헛것을 봤나 했건만 이젠 쳐다보기만 해도 일용 잡화 및 재활용 쓰레기들이 둥둥 떠오르는 이 장면에서 첫 번째 디렉터스 컷이 시작됩니다. 감독은 왜 평범한 중년 소시민을 초능력자의 주인공으로 삼았을까요? 석현의 능력이 각성된 이 장면에서 사물들은 마치 행성들이 태양을 공전하듯 그의 주위를 돌기 시작하니 말하자면 아무리 이름 없는 서민일지라도 그들 각자가 하나의 우주요, 그들 모두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감독의 메시지가 이 장면에 비유적으로 녹아있는 거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지만 나를 좀 보자고 하셨다고? 제가 좀 별난 재주가 있어서 경천동지할 능력을 상품화하기 위해 찾아간 곳이 기껏 밤무대. 이게 그 일종의 마술 같은 건데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마술 같은 게 원래 방법이 그 영업 비밀이잖아요. 이로써 고정 수입원도 확보했겠다. 너 언제까지 여기 있을래? 어? 아빠가 돈 좀 벌 수 있을 것 같아. 자, 봐봐. 아빠 노릇 좀 해보겠다며 그새 갈고 닦은 신기술을 독점 공개하는데 루미 눈엔 이게 웬 불난 집의 부채질인지. 그만해요 좀. 초능력이 생기면 뭐 하나요? 고개 숙인 가장 신세는 끝내 못 면하던 그때 이곳 시장을 풍비박산으로 만든 철거 용역들이 불시의 기습. 뭐야, 애들 잘 든다. 오늘은 사람들마저 길거리로 내몰겠다는 기세인데요. 불의를 보면 꾹 참는다는 신조로 살아온 은행경비원 신석헌 씨. 어라?
이게 아닌데 깨달은 순간 이미 늦었습니다. 그에게 방어는 최선의 공격일 뿐 본의 아니게 용역들의 집중 타깃이 된 그때부터 힘이란 것이 폭발하고 말죠. 그간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했던 철거 반원들이 추풍낙엽처럼 철거당하고 보다 못해 용역계의 에이스 등판. 힘 대 힘으로 시작된 대결은 어느새 댄스 배틀의 경지로 승화되는 와중 왠지 아빠 얼굴이 달리 보이는 건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용된 석헌이 용 쓰는 사이 뒤늦게 경찰 출동으로 상황 종료. 헌데 이사장님 증거 있으면 내놔봐요. 여태 가해자였던 자들이 얼굴 두껍게도 피해자 행세하는 이 장면에서 스톱! 그렇지! 두 번째 디렉터스 컷이 시작됩니다. 자, 요 포인트 중요해. 화면은 분명 진실을 담고 있지만 그 진실이 전달되지 않는 우스꽝스러운 상황. 여기서 동영상은 언론과 미디어를 상징하는데요. 이게 설명하기가 힘든 거구나. 하여 이 장면은 주로 강자의 편에서 왔던 언론 비판과 더불어 진실을 전하지 못하는 미디어의 한계에 대해 감독의 냉소적인 시선까지 담아내고 있지요. 영웅이 되고 보니 기분이 썩 괜찮습니다. 이제 루비 아버지만 있으면은 걱정할 거 없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지. 무엇보다 딸의 호감도가 플러스로 상승했으니까요. 이제 철거반의 대반격에 대비 차벽 쌓기를 돕는 석헌. 나날이 강해지는 그의 능력에는 사실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중년 신사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품위는 물론이요, 외모도 포기해야 한다는 것. 보는 사람이 민망해지면 민망해질수록 위력이 극대화되는 석헌의 초능력 앞에 더 이상 한계란 없었으니 모두가 승리를 예감하며 들뜬 그 시각, 마침내 최종 보스가 등장. 재개발 사업의 이권을 노리는 홍상무가 사태의 흑막이었죠. 민 대표님, 예. 저희 회사 입장에서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잘 아시잖아요. 이제 그녀가 직접 개입하기로 작정하고 저희들 경찰입니다. 예. 경찰이 왜? 지금 일하시던 직장에서 도난 신고가 들어왔어요. 네? 얼른 내려오세요. 뜬금없는 타이밍에 뜬금없는 혐의로 석헌을 체포하는 경찰. 아 이거 절차예요 절차. 네, 쫄지 마세요. 예, 잠깐이면 됩니다. 예. 이게 다 홍상무의 계략이었습니다. 잠시나마 그를 가둬놓은 틈을 타 강경진압에 돌입, 철거를 매듭지으려 했던 것. 허나 그녀도 석헌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잠재된 그의 능력을 100% 각성시키는 계기가 될 줄은. 그리고 잠시 후 이 난리통에도 긴장감이라곤 1도 없이 뭐가 그리 재밌어 죽겠다는 홍상무. 하지만 사람 잘못 건드렸습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선전포고를 감행한 소시민의 분노. 이제 모든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자와 뒤늦게 능력을 얻은 자의 정면 대결이 시작되니 모두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메시지와 진실을 전하지 못하는 미디어. 이것이 염력의 디렉터스 컷이었습니다.